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알게 됐고요. 끊은 줄 알았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네. 뭐 정신병동에도 스스로 들어가보고 결국은 선택하게 된 게 본인이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자수를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또 해결책이 아닌 게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가족들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네. 해서 신고를 하게 됐고 교도소 안에서 네. 치료받으면서 단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도 다 그러죠. 이런 날이 오는 거야. 지금 컨디션 좋다. 나온다. 보인다. 날씨네. 그러게.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 바로 일면 사진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일면에 등장한 인물인데, 예, 바로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인 주성군입니다. 주성군. 오늘 저 신문에 본인의 이름, 얼굴을 공개하면서 오늘도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웃음을 머금은 모습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좀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마약에서 다 벗어났다고 하면서 2년 전에 엄마 장례식 때도 약에 취해 있었다. 암 환자가 사망한 장례식장 찾아가서 지인이 암에 걸렸다 거짓말하고 약을 얻어와 복용했다. 약이 없으면 미칠 지경이었다. 엄마 장례식 때도 약에 취했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인이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뭔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약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 5년 사이에 5만 명이 넘어 6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10대 마약 사범이 무려 3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니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였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료해야 할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만큼 혼자서 단약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주성 씨가 본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고 예. 자신의 어떤 마약에 중독됐던 그 계기부터 시작해서 이 단약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우리 사회에서 단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이 마약 중독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가 더 나서야 된다는 어떤 촉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사망을 한 그 장례식에서 상주인 자기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암 환자가 사망한 곳에 찾아가서 암 환자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맞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환각 효과가 큰 건데 그 약을 얻어다 먹어서 그 약이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예. 얻어 먹고 이 장례식에 약에 취해서 서 있을 정도로 그만큼 끔찍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수하고 결국에 아버지가 신고까지 하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예. 그만큼 혼자 의지로는 단약하기가 힘들어서 전문 재활센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전문 재활센터, 특히 24시간 입소해서 공동체에서 이거를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지금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마약은 평생 끊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단약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대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아까 엄마 장례식 때도 약에 취했었다는 말 말고도 16살 때 미국의 조기 유학 중에 마약을 처음 접한 후에 중국, 모로코, 중동,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34살인데 남주성 군이 거의 인생의 절반을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홍정성 기자님. 특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약의 유통 경로를 보면 유학생들로부터 넘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긴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요. 실제로 이 주성군의 경우에도, 주성 씨의 경우에도 16살에 부모 권유에 떠밀려서 혼자서 이 우리나라 이제 16살이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잖아요. 예. 실제로 미국에 이제 9학년에 편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2007년 4월에 친구 4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 식으로 아마 파자마 파티 이런 걸 하게 됐는데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형이 와서 이제 권한 거예요. 대마초를. 이거 뭐지 했는데 그 한 모금 했던 게 정말 비극의 추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은 그때부터 그 갈증, 계속된 욕망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미국 유학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국을 갔는데 거기 중국 유학에서도 계속 마약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갔지만 중동까지 갔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 마약을 하는 그런 마약 행각을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처음 보도됐던 거는 2017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8년 전인데 강남의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다가 체포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예 서로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여기가 마약 학교처럼 오히려 몰랐던 제조, 유통 이런 걸 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치유를 했고 오늘도 이겼다는 게 뭐냐면 오늘도 전혀 마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단약에 성공했다. 이걸로 해서 그 치유센터를 나온 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리고 좀 2개월째 아직도 매일매일 오늘도 이기면서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남경필 전 지사 보수 쪽의 중진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전직 경기도지사 아예 마약 예방 치유단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데 아들이 아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집 인터뷰까지 장례식 때도 엄마 장례식 때도 약에 취해 있었다. 마약 얘기.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황하나 씨 얘기와 12.9위 그만큼 힘든 겁니다. 마약이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